네, 시사인 투병을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인기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두 차례 해남 시네마에서 전관 90석을 전매해가지고 네. 젊은 청년들, 주부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700만 돌파했는데 네. 제가 기여를 180명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거기 보면은 네네. 네. 하나의 네. 두목은 죽어서도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감성 지수가 그렇게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검찰 하나가 이 나라를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경제가, 외교가, 남북관계가 어렵다. 우리는 검찰 하나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하나 왜 써야 된다. 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뭔가를 느끼셨을 텐데 비슷하게 느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오히려 젊은 청년들과 주부들이 더 울분하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알잖아요. 어떤 내용이었던 걸. 네. 그렇지만 그렇게 적나라하게 안 것은 이번이 그 영화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런데 근현대사 교육을 받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주부들이 어떻게 저러한 악독한 하나의 서울범, 그것이 곧 5.18로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5.18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군 하나회를 척결했듯 검찰 하나회가 투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끝나고 나서 다들 일어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다들 특히 광주 시민들은 더 그러겠죠.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5.18의 상처를 그대로 몸으로 느꼈고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얘기는 여야가 이제 총선 모두에 돌입하면서 인재 영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 민주당 1호 인재 영입이 기후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예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전 세계가 네. 몸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12월 달에 추워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따뜻해가지고 네. 티셔츠를 입어야 되는 이런 변화 때문에 제가 완도에 가서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에 했더니 네. 날씨가 따뜻하면은 김이 다 죽는데요. 먹는 김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따뜻하면은 광어 양식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무 따뜻해가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은 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를 결국 인간이 지구를 학대해가지고 그걸 부메랑 받아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민주당이 그런 기후변화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1호로 영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또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이죠. 이재명 저격수 불린 또 구자령 변호사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5명이 영입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인재 영입이 용이합니다. 네. 총선에 공천을 또는 비례대표를 줄 수도 있지만은 설사 총선 출마를 안 시키더라도 장관도 있고 정부 기관 단체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총선 영입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용이하지만은 어떻게 됐든 인재 영입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한 것을 보고 네. 이것은 과거 민주당이 하던 일을 지금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서둘러야 된다. 저는 그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총재는 시대 정신에 맞게끔 민주화를 요구할 때는 이우정, 문동환, 박영숙 이런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했고 네. 국회가 청년, 우리 사회가 청년을 요구할 때는 서영은 흥사단 단장을 영입해서 당대표로 그리고 김근태, 우상호, 우원식 등 젊은 피들을 수혈해서 받아들여가지고 항상 시대 정신에 맞는 그리고 당을 젊게 하는 인적 개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민주당이 하던 일을 국민의힘이 먼저 해요. 그래서 선수를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인재 영입을 서두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1호가 상징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몇 사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도 선제적입니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쥐꼬리로 빈손으로 나가는 걸 공술에 공수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준 건데 물론 지난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 데리고 와서 떡볶이 먹방할 때예요. 네. 그때도 보세요. 대통령이 말이죠. 요즘 식당에도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먹던 젓가락으로 네. 떡볶이 집어서 이재용 회장 등 재벌 회장들한테 주더라고요. 이건 교육적으로도 나쁘고 위생으로도 나빠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그때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을 만났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이 제가 법사위원을 같이 해보면 똑똑해요. 네. 말도 잘해요. 네.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장 의원 당신이 국민의힘에서 말을 제일 잘한다. 이런 칭찬도 해주고 또 싸워도 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은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출마 선언을 하고 2년 후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용태를 하는 모습을 갖췄다. 그리고 2년간 부산시장이 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 의원을 대통령실장이나 혹은 장관으로 입각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만난 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보았어요. 예. 그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뭐 만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오간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불출마 선언이 있었다면 다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핵관 중에 핵관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하고 대통령께서 압박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당 총재나 대표는 아니지만 네. 1호 당원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정 협의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걸 공개적으로 표명을 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김기현 대표에게 가고 있습니다. 압박으로 느낄까요? 본인도 어떻게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뻥뻥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저렇게 혁신돼야 된다 하는 공감을 가졌고 언론도 여과 없이 호평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 호랑이 거리라다 쥐꼬리로 끝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물러났는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형식적으로는 모양새를 갖췄어요. 그러나 그 혁신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김기현 대표가 조만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고민이 28일 민주당에서 가결시킬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후에 제의를 했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 어떻게 됐든 저는 김기현 대표한테 용산 출장 소장으로서 충분히 여의도 출장 소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울산으로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물러가고 지금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양탄자를 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비대위로 가게 되면 그러면 비대위는 누가 맡게 될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오겠죠. 네. 그 판을 깔아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상대로 가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점치는 것은 되게 가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작년부터 네. 이준석 신당 금년 말에 네. 내년 초에 생긴다. 윤핵관 시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핵관 시대로 넘기기 때문에 네. 공천 학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몰려가고 이준석 신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총선에 기호 3번도 얻고 국고 보조도 받아서 영남 등 전국에서 약 50여 석은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이준석 전 대표도 12월 27일 뭔가를 선언해서 창당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학과의 경쟁을 하겠다. 거학이 누구죠? 서울의 환자가 누구죠? 그러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우리 민주당 전 대표와 만난다고 하더니 어제는 나는 국민의힘에서 압박 이런 것을 받았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그런 것도 없지 않냐 하고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흔히 말하는 낙석 동맹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창당을 하고 성공적으로 만약이 아니라 창당한다니까요.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러면 의석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껄끄러운 사람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과 함께 연합을 한다거나 이래버릴 수도 있습니까? 국민의힘과?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은 이준석, 유승민도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지금 현재는 황태자 아니에요?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보면은 윤석열 얼굴이, 윤석열 보면은 한동훈 얼굴이 떠오르는 이런 쌍둥이인데 우리 국민들이 제2의 검찰공화국, 검찰 하나의 재집권을 바라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이
지금 현재 700만에서 이번 주가 지나면 1000만을 돌파할 건데 네. 우리 국민들이 한 2천만만 돌파하면은 검찰 하나에는 국민검찰로 바뀌어질 거다.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죠. 보여줘야죠. 예. 우리 국민의 힘이지 국민의 힘 당이 아니에요. 국힘당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이 분명히 나갈 텐데. 세상 만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모든 의원들의 사과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세상에 들썩들썩하는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런 오리발을 잘 내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 검사할 때 뭐 검사 명전인가 뭐 이런 책을 썼어요. 네, 맞아요. 거기 보면은 걸리면은 1도 도망치고 2 부인하라고 2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사건을 기자들이 모르니까 나는 모릅니다. 그 똑똑한 그 토를 잘 다는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잡아가지고 왜 민주당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공격을 못하죠?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래요?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1분 남았어요. 네. 예비후보 등록했는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거는 뭐 국민의 판단일 것 같고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